나의 마음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장대 위에 누군가의 소망이 머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솥대만 전문으로 만들어 온 작가 윤영호라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자연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나무 결을 따라 깎이고 다듬어진 나무는 어느새 날개를 가진 형상이 됩니다. 옛날에 쭉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그 솥대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관념적인 솥대예요. 그냥 적당히 깎아서 이제 새 형상 깎아서 올려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거는 하나의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하나의 좀 현대화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걸 비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오늘도 나는 솥대를 세웁니다. 뒤쪽에 나와. 나와. 됐어. 누군가의 기도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희망을 조각합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면 호수도 말을 건넵니다. 청풍호를 바라보며 서 있는 솥대. 하늘과 물 사이 그 어딘가에서 오래된 시간을 듣습니다. 나무의 기억과 사람의 손길이 머무는 곳. 불이 켜지고 고요한 공간이 깨어나는 순간 하루가 예술처럼 시작됩니다. 여기는 제천에 있는 그 솥대 문화공간인데 전국에서 유일한 솥대만 주제로 한 그러한 그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꼭 20년이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여기 조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솥대만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 20년의 세월 동안 윤영호 작가의 손에서 태어난 솥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솥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이게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의 고유 문화니까 그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면 옛부터 나무를 잘라가지고 적당히 새 형상을 깎아서 장대 위에 꼽아놓는 게 그게 솥대에 대한 일반적인 그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전승적인 작업의 그 솥대고 저는 이제 조각을 하는 전문 미술인으로서는 미술인은 이걸 전승 작업하는 게 아니라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의 어떤 그 솥대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솥대라는 것은 하나의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인 이미지니까 이걸 이 모습 자체도 동적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윤영호 작가는 솥대를 정적인 오브제가 아닌 움직임과 생명을 담은 조형물로 풀어냅니다. 새의 형상도 나무의 흐름도 모두 그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작품입니다. 껍질을 안 벗기고 자르고 끼우는 작업만 끝났어요. 그럼 요거는 어떤 거냐? 이거는 껍질만 벗긴 거예요. 요거는 껍질을 안 벗긴 거, 요거는 껍질을 벗긴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검은색은 제가 나중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요건 이제 착색을 했지만 착색을 했다고 해서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모든 형태는 자연의 형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껍질만 벗기고 안 벗긴 그 차이지 결국은 이건 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그걸 재구성해서 작품으로 완성을 시킨 거니까 이건 소재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작품이 될 수가 없죠. 그의 솥대는 자연이 내어주는 그대로의 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3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솥대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건 새 형상을 제가 깎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자꾸 깎다 보니까 아무리 걸려도 그 동적인 요소가 잘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자연에서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무 가지가 찢어졌네요. 수천 년의 이야기가 스며 있는 나무의 숨결. 숲은 언제나 그의 작업실이 됩니다. 예, 산에 다니는 거는 대개 이제 그 산이 험준하고 고산 지역을 주로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물이 오르고 이게 잎이 무성하게 되면 소재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주로 다녀요. 한겨울에 다니는 거는 뭐냐면 낙엽이 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데서도 찾아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개 보게 되면 내가 찾는 소재는 거의 다가 사실 나무로서는 불필요한 부분, 대개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잘라 없애버리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담아놓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나뭇가지. 하지만 그의 눈에는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작가의 손끝에서 나무는 다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는 솥대로 태어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새 머리 부분이 되겠어요. 머리 부분이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나무 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걸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새 머리 부분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몸통이 되고 이 몸통 위에다가 이걸 꽂게 되면 새가 이런 각도로 이렇게 되니까 새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날아간다 하는 어떤 그 동적 요소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거기에서 저거는 이런 식으로 솥대를 갖다가 제작을 하게 되면은 멋있는 그 솥대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서 봐가지고 이제 좋은 소재를 만나게 되면 하나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무 앞에 서면 그는 나무의 시간을 듣습니다. 기다림 속에 깃든 인연. 그 순간을 만날 때 나무는 희망이 됩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다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작업 자체도 이 솥대 재료를 찾는 작업 그 자체가 기다림과 인연과 만남의 미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라는 건 같이 그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이 없었으면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숲에서 만난 인연이 작업실로 들어와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기다림과 인연, 그의 철학이 구체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는 이제 그 꼬여 있는 거 이제 칡농구 같은 게 꼬여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돌려져 있는 그러한 그 나무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소나무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게 혹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아주 굉장히 드문 건데 자연은 늘 평범하지 않습니다. 드물게 생겨난 나무의 혹, 뒤틀린 가지, 모두 다 나름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그 특별한 나무를 찾아내 또 다른 생명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걸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게 벌써 또 달라졌죠. 근데 요거 이제 부리 부분도 또 이제 잘라놓게 되면 또 달라져요. 도구가 나무를 만나는 순간 형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순한 나뭇가지가 하나의 생명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때론 경이롭습니다. 솥대를 만드는 거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을 늘 해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기존 솥대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정적이다 보고 인위적이다 보니까 정적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의 그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요소에 너무 이게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나무를 적당히 깎아서 만드는 거는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만들고 있는 솥대는 이거는 시간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소재를 하나 찾았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지 않고 소재를 찾아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맞는 게 같이 연결이 돼야 하니까 그게 다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껍질을 벗겨갖고 건조기관도 걸치고 그러니까 보통 빠르면은 2, 3년, 늦으면 5, 6년. 어떤 제가 제일 길게 걸린 시간은 35년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도 있어요. 인연과 인연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 작품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40여 년) 전 윤영호 작가는 서울의 한 미술관 관장으로 우리나라 미술계 원로 작가들의 전시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솥대에 빠지게 된 걸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솥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거의 우리나라의 솥대가 이제 사라졌던 그러한 그 시기가 되니까 일부 오지에 조금씩 이제 남아 있었던 게 이제 그 전부였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서울 이제 강남에서 그 한 미술관 관장을 역임할 당시에 원로 작가 권옥연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그림 속 그러니까 산마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그림 속에서 솥대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산에 이제 구릉이 이렇게 구릉진 곳에 초가가 살짝 보이는데 거기에 높은 장대 위에 새의 형상이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솥대라는 걸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아니 저 장대 위에 뭐 새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바로 이제 솥대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그 권옥연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이제 출품한 그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비단 그 솥대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앞에서 제 걸음을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주 완전히 필이 꽂혀져 있는 거죠. 불현듯 다가온 인연. 그림 속 한 자락, 장대 위 새 한 마리에 마음이 온통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은 늘 솥대를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 그 판교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두막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시작한 거죠.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높은 장대 위에 새 형상 같은 거 이렇게 딱 꼽아놓고서 그걸 보고 좋다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완전히 돌지 않았나? 좀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몇 해 지나가지고 이제 솥대
작품전을 한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떼 작품전을 제가 개최를 했어요. 소떼 작품전을 한다고 해갖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하니까 소떼? 거기 목장입니까? 소 몇 마리나 있어요. 참 호랭이 담을 피던 시절이죠. 이제 그렇게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미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산속에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접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 집사람하고 못된 짓을 한 거죠. 왜냐면 제대로 생활이 안 되니까 소떼에만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건 마지막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은 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소떼를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이제 소떼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풍경이 되었고 이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천 시내를 전체를 갖다가 몇 바퀴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청풍대교에서 옥순대교에 이르는 이 호반을 둘러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최고의 좋은 장소인데 그 중에서 여기 처음에는 여기가 야생화단지로 옛날에 조성이 됐었던 건데 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앞에 호수가 보이죠? 호수가 여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한반도 지형이 딱 닮았어. 그러니까 아 여기가 바로 소떼의 희망을 상징하는 소떼를 세워야 할 필연의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호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자리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한반도를 닮은 품, 희망을 세울 운명 같은 자리. 오늘도 소떼는 바람을 타고 하늘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매미 소리에 풀벌레 소리에 또 아까 보게 되면 잠자리도 날르고 나비도 날르고 여기 가까운데 요새 양봉을 하니까 벌들이 이게 꽃가루 가지러 이제 여기 많이 와. 여기 와서 또 우리 연못에 와서 물도 날러. 그게 보면 전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이 소떼 자체도 자연의 그 모든 걸 담아놓는 그러한 소떼가 탄생이 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품어주는 소떼. 삶 또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희망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점심은 마을 경로당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로 앉으세요. 오늘 뭐 지난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대가 좀 높으니까 그 비 피해 같은 거는 거의 없죠. 네. 아주 다행이죠. 예. 우리 저 소떼가 편안해야 우리 민간인이 편안하고. 소떼는 남녀가 풍요를 기원하는 거니까 그럼요. 모두가 다 잘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어떻거나 우리 저 이 능강리에서 소떼 문화공간 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골고루 알 수 있고 하니까 좀 좋죠. 이제 능강 마을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떼라고 하는 그 문화공간이 더 많이 알려진 것 같고 해서 능강리가 더불어서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또 살만한 동네, 살러 오는 동네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소떼가 마을에 희망을 세운다면 국수 한 그릇은 마음을 나누는 약속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정성 어린 고명 위에
서로의 안부와 웃음이 더해져 일상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소떼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 소떼인데라 그러면 그 동네 이런다고. 근데 관장님이 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꽃을 심어놔갖고 제가 양봉인인데 꽃을 심어놔갖고 벌이 그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이 소떼 하면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은 우리 이제 한국인 누구나 다 이 정신문화에 관해서는 정말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그 소떼 문화공간이 우리 제천 수산 능강리에 있다는 건 우리 자랑이잖아요. 우리 능강리 우리 경로당 앞에 소떼를 정말 아주 멋있는 소떼를 좀 설치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더 본받아서 관장님을 존경하고 우리 저 동의하시면 저 우리 그 큰형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소박한 식탁 위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과의 정이 국물처럼 깊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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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안녕하세요. 옷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직접 고르셨다는데. 모델이 시원찮아가. 아닙니다. 예. 이게 얼마나 됐죠? 20년. 올해 20년. 근데 왜 이걸 몰랐을까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나무 하나, 돌 하나가 하나 이야기를 담아놓는 그러한 그 한 예술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람이 머물고 꽃이 말을 건네는 정원. 솥대와 나무, 꽃이 어우러진 예술 같은 공간에 방문객의 감탄이 조용히 번집니다. 잔대라고 하는 거 있죠. 잔대. 우리 봄나물 중에서 잔대, 더덕, 잔대, 도라지 어죠. 나물이요. 그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네. 잔대꽃이에요. 우리 꽃을 갖다가 주로 심어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연계되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놓는 거예요. 봉숭아꽃도요. 봉숭아꽃. 오늘 찾아온 분들은 생활한복 브랜드의 대표와 직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옷까지 예쁘게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계시는지도 몰랐는데 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희 옷 입고 계시는데. 제안을 드리게 된 원래 배경이 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솥대문화공간 2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면서 뭔가 이제 같이 옷을 맞춰서 유니폼처럼 입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일 먼저 인테리어 매뉴얼을 한 게 솥대로 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줌을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솥대 문화에 대한 게 그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하면서 점점 이제 다른 컨셉이나 테마로 리뉴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잊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반갑게 뭐라도 같이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제안을 주신 게 너무 좋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복의 미학과 솥대의 예술적 상징성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협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오늘 회의가 성사되기까지 큰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제천 지역에 지금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조금 더 솥대를 잘 실제로 보면서 느끼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 한복 브랜드 이런 이제 기업들과 함께 그 매장에 솥대를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이 전시장에도 우리나라의 그 한복을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그런 한복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은 결국은 저희 전통 문화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여러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솥대가 음악이 되고 배움이 되고 글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옷 같은 데다가 이 솥대 이미지를 응용을 한 디자인을 한다던가. 그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통 문화를 지키는 공예나 한복하는 이런 사람들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팝업하고 홍보하고 그러기에도 여기가 공간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제처럼 다른 프로그램도 뭐 노래나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음식 먹거리나 같이 연계해 주셔서 뭔가 여기 이 지역의 축제로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솥대의 상징은 결국 모두가 함께 나누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곳은 언제나 열린 문화의 장이 됩니다. 저는 워낙에 솥대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을 때 이 한복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복 매장을 하는데도 저 매장 인테리어 자체를 이렇게 솥대를 세워서 행거를 제작하고 그랬을 만큼 제가 이 솥대 사랑이 넘쳤었는데, 이 솥대를 지키고 이거를 예술화시키고 우리의 것을 알리고 하는 작업과 저희가 한복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생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이러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생각으로 뭐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솥대 문화 공간을 지금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윤영호 작가의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윤영호 작가가 쌓아온 솥대의 시간은 이제 큰아들의 글과 기록, 새로운 언어로 이어집니다. IT 회사에서 해외 영업, 마케팅, 구매 이런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아버지가 20년 이상 솥대를 갖고 온 걸 보면서 언젠간 저도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에만 알릴 게 아니라 이런 좀 멋진 우리나라 문화들은 해외로도 좀 한번 알려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은 아직 짧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 아버님 갖고 오신 정원도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간 거여서 섣불리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아버님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했던 일들을 접목시켜서 보다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지금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눌 수 있는 희망. 솥대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 중 하나, 체험 키트로 아이들도 솥대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주아야, 오늘 할아버지 솥대 우리도 한번 세워볼까? 자, 주아가 한번 잘라봐. 칼로. 거야. 아빠가 잡아줄게 여기. 할아버지의 솥대가 아들로 그리고 손자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됐다, 그지? 이거 주아가 한번 세워볼까? 희망 솥대. 희망 솥대야? 엄마 희망 솥대예요. 네, 체험 키트를 올 봄에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외부로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솥대를 단순히 나무를 깎아서 또는 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한 가지 상징물로만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도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더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다. 주아야, 이제 솥대를 세웠으니까 한번 주아 소원을 빌어볼까? 야옹.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옹. 수수깡 솥대는 희망을 함께 만드는 놀이이자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윤영호 작가의 솥대에 새로운 색을 더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무채색의 나무에 색을 입히는 세심한 손길. 둘째 아들 윤태승 작가입니다. 한국의 야생 와인
이제 할미꽃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발톱, 그다음에 도라지꽃 이런 컬러들이 지금 보라색 위주의 그 컬러를 띠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진한 원색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가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파스텔 컬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파스텔빛 희망이 솥대에 스며듭니다. 전통을 가져오되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솥대가 가지는 희망의 메시지는 같은데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희망의 기둥 위에 아들은 자신만의 색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보랏빛 한 겹, 그 위에서 솥대는 또 다른 세대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파스텔 톤의 저걸 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한 그 온온한 그런 맛 아니에요. 옛부터 내려오는 거는 그냥 을에 솥대하게 되면 나무로 새 형상 가서 굽는 거 수천 년 이어져 온 거 그거예요. 근데 21세기 이 글로벌 시대에는 지금 세계가 한 덩어리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변하는 역동적으로 아주 급변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문화도 그 흐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거기에는 찬성하는 거죠, 제가. 쉬운 건 아니라도 왜냐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계기 조성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고마움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래된 타자기. 요즘 보기 힘든 물건이죠. 누군가의 손끝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풀어냈을 타자기. 이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수집한 타자기인데요. 설치 작업의 일환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통의 이미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몇 대를 모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좋은 물성으로 만들어진 사물이 주는 어떤 치유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다 보니까 저 자신도 감정이 이렇게 순환되는 느낌도 있고요. 또 약간 위로받는 느낌도 있었고요. 한 글자, 한 문장마다 희망이 되고 소통이 되어 다시 깨어납니다. 이곳은 수채화 그림과 아날로그 타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커서 옮기고 치고 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를 치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5번이 한 글자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글자 근데- 하나를 치더라도 네. 수고로움이 더 증가되는 거죠. 네. 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 5번의 손길이 필요한 타자기. 종이에 스며드는 투명한 물감. 삶의 무게도 이렇게 물감처럼 스며들어 조금씩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 이곳에서 마음의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제가 대단한 걸 그리지 않더라도 제 작품이 아주 잘 그린 작품이 아니어도 제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뭔가를 그려냈을 때 그 성취감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내가 잘하고 있네, 되고 있네 이런 느낌. 예. 일단 편하네요. 이게 나무 숲속에 있어서 너무 좋고, 예. 또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절마다 또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무 조각 속에서 새의 날개를 발견하는 윤태승 작가. 아버지가 세운 솥대의 길 위에서 아들은 정교하게 새를 조각합니다.
보랏빛 솥대 위에서 희망은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비봉산 정상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다 새롭고 말고. 네. 이게 먼저 이게 세운 지가 벌써 거의 한 5년 됐지? 그렇죠. 처음에 여기 뭐 토목할 때 올라갔었으니까. 봉황이 비상하는 모습을 닮았다는 비봉산. 그 정상에 윤영호, 윤태승 부자의 솥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했었는데 괜찮네요. 괜찮지. 이제 네. 날씨도 맑아지고 그러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비봉산 531m. 네. 그러니까 최정상에 이제 하나의 희망솥대를 세운 거지. 네. 겨울에 이 터반이 있을 때 올라가서 처음에 먼저 한번 보고 갔었잖아요. 바람 엄청 부는 날이었었는데 주변이 여기 아. 전부 바위 덩어리였으니까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뚫고서 이 솥대를 세워야 하니까 그 작업이 보통 힘들었더니 아닌 거지.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인부가 5명이 여기 같이 들어와갖고 그냥 그 공사장에 쓰는 커다란 한마디를 가지고 이 고물 구덩이를 그렇죠. 봤으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돌 올려가지고 자리를 잡고 또 수평 잡고 했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옛날 오랜만에 생각을 오니까. 하면 정말로 감회가 새로운 거야. 네. 바람 거세던 날 바위를 뚫고 세웠던 솥대. 그 위에 빛나는 브론즈 솥대는 오늘도 묵묵히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브론즈로 진행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과 의미를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메인이 되는 부분에는 이제 브론즈 작품을 선정을 해서 좀 규모가 있는 작품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한편에는 산과 물과 같은 라인에서 보셨을 때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의미가 나는 솥대를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윤영호 작가의 솥대는 이제 나라의 중심에도 자연의 품에도 사람들의 일상 곁에도 서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든 크고 작은 바람들을 모아 하늘로 띄우는 기둥. 사람들의 꿈은 솥대를 따라 끝없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제 전화 오게 되면은 뭔가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면 희망솥대를 여기저기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솥대를 세우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함께 공유한다 하는 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오랜만에 삼부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허리 아프신 거 그 병원 가서 어떻게 진료는 잘 받으세요? 아유, 뭐 그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뭐 계속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10월, 11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20년 되니까 어떤 그 내용을 알리기도 할 겸 해서 이제 예, 간단하게 도료기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브론즈로만 된 것보다도 이렇게 나무, 돌, 자연의 소재가 같이 섞여 있는 것도 그러니까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나무도 있고 동도 있고 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기 컬러링 돼 있는 저기 그 파스텔 톤의 그 갈라수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안에 그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도 좋지. 네. 예, 여러분 이런 게 자료가 충분하게 다 있잖아.
솥대 문화공간의 20년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삼부자의 새로운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삼부자가 함께 솥대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그 맞다. 아버지가 다져놓은 땅 위에 두 아들의 손길이 더해지고 그 순간 솥대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이자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나봐. 됐어. 이제. 네, 중심이 잘 잡힌 것 같은데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희망을 세웠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의 아주 희망을 안고 갔으면 좋겠구나. 네. 아버지의 열정, 아들의 꿈, 그리고 희망이 함께 서 있습니다. 삼부자가 함께 세운 솥대는 세월을 품은 이야기이자 내일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솥대 하나 세워진 걸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같이 이렇게 손길을 맞닿으면서 세우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노고가 들어갔는지 느낄 수 있어서 좀 뭉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어떤 과정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시간이 되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의미 있게 솥대를 세우니까 뭔가 마음 안에서 따뜻한 게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이제 거의 뭐 이제 혼자 이렇게 해오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브론즈와 솥대 작업을 하는 거라든가 컬러와 솥대 작업은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해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삼부자가 한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그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솥대가 품은 수많은 바람, 모두의 희망이 모여 있는 공간. 솥대 사이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맞닿은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모두의 바람을 기억하는 새 한 마리, 그 위로 하늘을 향한 기도를 보냅니다. 이게 솥대는 그냥 서 있는 것 같아도 자연은 늘 온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게 되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솥대가 서 있는 것 같아도 늘 변화하는 거예요. 꿈은 뭐 특별한 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쭉 작업해온 거, 그게 제가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쭉 해나가면서 우리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여기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희망이자 꿈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와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털에는 거는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 개인의 것이 아니고 여기 찾는 모든 분들의 것이니까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으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마치 조용히 호흡하듯 세월의 결을 그대로 안고 서 있는 솥대. 그 곁에서 우리는 작가의 오랜 시간을 읽습니다. 산과 바람, 그리고 구름 속에도 솥대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세대를 이어 세운 솥대. 하늘을 향한 희망 안테나. 솥대는 오늘도 모든 이들의 희망을
하늘에 띄웁니다. 함께 가자 하여도